맙소사. 민구가 안 돼. 제 비명이 LA 경찰서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죠. 우리가 6개월 동안 공들여 훈련한 마약 탐지 훈련용 파란공을 물어뜯어 갈기갈기 찢어버린 진돗개 민국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런 장난감 따위로 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더글러스 팀장이 한숨을 푹 쉬며 다가왔습니다. 제시카, 이제 인정해야 할 때야. 민국이는 너무 똑똑해.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밀러입니다. LA 경찰국 K9 유닛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경찰이죠. 그동안 수많은 경찰견들과 함께 일했지만 민국이처럼 저를 당황하게 만든 개는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게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겨울, 평소처럼 순찰을 마치고 서에 들어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밀러, 내가 7년 동안 파트너로 일한 셰퍼드 맥스가 다음 달 은퇴한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맥스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었어요. 제 가족이자 전우였죠. 2년 전 갱단과의 총격전에서 제 대신 총알을 맞을 뻔한 맥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맥스의 따뜻한 갈색 눈동자가 제게 괜찮아요. 제시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말인데 더글러스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의 핵심 담당자가 되길 바라. 새로운 프로젝트요? 한국에서 경찰견 후보를 데려올 거야. 진돗개라는 견종이지. 진돗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10년 경력 동안 독일 셰퍼드, 벨기에 말리노이즈, 레브라도 리트리버 등 다양한 경찰견과 일했지만 아시아 견종은 처음이었죠.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토종견이야. 팀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충성심과 지능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지. 우리 LAPD가 경찰견의 모든 조건을 연구한 결과 진돗개가 최적의 후보라는 결론을 내렸어. 화면에 뜬 진돗개 사진을 보니 셰퍼드보다 체구가 작고 꼬리가 등 위로 말려 올라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뾰족한 귀와 날렵한 체형이 늑대를 닮았더군요. 하지만 팀장님, 왜 굳이 한국에서? 제시카, 이건 LAPD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우리가 경찰견 후보를 찾으려고 원산지를 직접 방문하는 거 말이야. 내가 이 프로젝트의 주요 훈련사가 되어주길 바라. 2024년 3월, 저는 더글러스 팀장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나라였죠. 공항에서 진도까지는 또 4시간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도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건 대한민국 진돗개 보존협회 회장님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회장님은 평생을 진돗개와 함께 살아온 분이었죠. 어서 오세요. 진돗개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회장님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넓은 들판에 자리 잡은 진돗개 훈련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00여 마리가 넘는 진돗개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진돗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죠. 백구, 황구, 제구, 호구, 흑구, 다양한 털색을 가진 개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극도로 강합니다. 김 회장님이 설명했습니다. 한 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죽을 때까지 그 주인만을 따르죠. 제주도에서 팔려간 진돗개가 300km를 헤엄쳐서 주인을 찾아 돌아온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개가 300km를 헤엄쳐 돌아온다니 과장된 이야기 아닐까요? 선발 과정은 3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생후 3개월 미만의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했죠. 활동성 테스트, 사회성 테스트, 공 추적 테스트, 소음 반응 테스트 등. 첫날, 저는 유독 눈에 띄는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이 저희를 경계하며 거리를 둘 때 이 녀석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왔죠. 황갈색 털에 이마에 작은 흰 점이 있는 수컷이었습니다. 이 녀석 이름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2달 전에 태어났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아지는 제 손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잡았죠. 그 순간 묘한 교감을 느꼈습니다. 공 추적 테스트에서 이 강아지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제가 던진 테니스 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갔고 공을 물고 돌아올 때의 표정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저 녀석이 마음에 드시는군요. 김 회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뭔가 특별해 보여요. 3일간의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마리가 선발되었습니다. 수컷 3마리와 암컷 1마리였죠. 저희는 각각 대한, 민국, 통일, 번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첫날 눈여겨본 그 강아지는 민국이가 되었죠. 이 이름들은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더글러스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경찰견을 키우는 것을 넘어 한미 협력의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4마리의 진돗개 강아지들은 특별 검역 절차를 거쳐 LA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민국이를 다시 만났을 때 녀석은 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제게 달려왔죠. LAPD와 글렌데일 경찰서가 각각 2마리씩 배정받았고 저는 민국이의 전담 훈련사가 되었습니다. 대한이는 제 동료인 마이클이 맡게 되었죠. 처음 한 달은 사회화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민국이를 데리고 도시 곳곳을 다녔죠. 번잡한 할리우드대로, 조용한 주택가, 시끄러운 건설 현장, 붐비는 쇼핑몰,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훈련했습니다. 민국이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녀석의 관찰력이었죠. 산타모니카 해변을 산책하던 어느 날 민국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한 방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민국아. 제가 민국이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약 50m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국이는 제가 명령하기도 전에 짖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놀란 범인은 도망쳤죠. 피해자는 무사했고 저는 민국이의 본능적인 보호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굿보이, 민국아. 제가 머리를 쓰다듬자 민국이는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격적인 경찰견 훈련은 민국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기본 복종 훈련부터 시작했죠.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와 같은 기본 명령어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민국이는 같은 명령을 3-4번만 반복하면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보통 셰퍼드들도 10-15번은 반복해야 하는데 말이죠. 천재견이 따로 없네.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대한이도 똑똑하긴 한데 민국이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민국이는 이미 배운 것을 반복하는 걸 지루해했습니다. 5번째 앉아 명령부터는 마지못해 앉았다가 금세 일어나 제 얼굴을 쳐다보며 또요? 라는 표정을 지었죠. 민국아, 훈련은 반복이 중요한 거야.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민국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죠. 추적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견 훈련의 핵심은 파란 공과 목표물을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찾는 훈련을 할 때는 마약 냄새가 나는 곳에 파란 공을 숨겨두고 개가 그것을 찾으면 공을 가지고 놀게 해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개는 마약 냄새 파란 공 놀이 시간이라는 연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민국이도 신나게 파란 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훈련장에 마약 샘플을 숨겨두고 파란 공을 그 옆에 놨습니다. 민국이는 냄새를 맡으며 정확히 그 위치를 찾아냈지만 파란 공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약 샘플이 든 통을 제게 물어다 주었죠. 민국아, 공을 가져와야지. 제가 파란 공을 가리켰지만 민국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마약통을 물어왔습니다. 마치 이게 진짜 목표물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것 같았죠. 더글러스 팀장이 이 광경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민국이는 우리가 진짜 찾고자 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 파란 공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걸 간파한 거지.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공의 색깔을 바꿔보고 크기를 바꿔보고 심지어 민국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공 안에 넣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민국이는 끝까지
공과 목표물을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담당자 교체 훈련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견은 여러 핸들러와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휴가를 가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도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까요. 첫 주 민국이는 저와 완벽한 호흡을 보였습니다. 제 손짓 하나, 휘파람 소리 하나에도 정확히 반응했죠. 하지만 훈련 2주차에 마이클과 교대했을 때 민국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민국아, 앉아. 마이클이 명령했지만 민국이는 멀뚱히 서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국아, 마이클 말 들어야지. 제가 옆에서 말했지만 민국이는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시카, 민국이는 널 주인으로 정한 것 같아. 다른 사람 명령은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해. 그날부터 저희는 민국이의 충성심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마이클이, 오후에는 제가 훈련을 담당하는 식으로 조금씩 적응시키려 했죠. 하지만 민국이는 마이클과 있을 때는 최소한의 반응만 보이고 제가 나타나면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더글러스 팀장이 보고서를 보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찰견 기준으로는 불합격이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국이와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이 개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민국이와 함께 야간 순찰을 나갔습니다. 비공식적인 훈련이었죠. 다운타운의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 민국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온몸의 털이 곤두섰죠. 뭐야, 민국아. 순간 골목 끝에서 3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죠. 경찰이야. 무기를 버려.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가왔습니다. 민국이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11개월밖에 안 된 강아지가 말이죠. 쏴버려. 그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발짝 더 다가오자 민국이가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칼을 든 손목을 물고 늘어졌죠. 비명소리와 함께 흉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원 요청을 한 후 5분 만에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3명 모두 수배 중인 강도단이었죠. 민국이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굿보이, 민국아. 넌 정말 최고의 파트너야. 제가 민국이를 안아주자 녀석은 제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민국이는 일반적인 경찰견의 기준에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것을. 사건 이후 민국이의 특별함은 경찰서 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정식 경찰견 인증은 받지 못했지만 특수 임무견으로 활동하게 되었죠. 민국이의 가장 큰 장점은 상황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어린이를 만나면 한없이 온순해졌고 위험한 인물을 만나면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죠. 마치 사람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방문 행사에서 민국이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민국이의 부드러운 털을 만지며 환호했고 민국이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과 놀아주었죠. 와, 이게 정말 똑똑해요.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맞아. 민국이는 한국에서 온 특별한 개야.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시작 1년이 되던 날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LAPD는 공식적으로 민국이와 대한이를 경찰견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기로 했죠. 미안해, 제시카. 더글러스 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국이는 정말 뛰어난 개야. 하지만 우리 시스템에는 맞지 않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국이는 틀에 박힌 훈련을 거부했고 오직 저에게만 충성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하길 원했죠. 하지만 그게 민국이의 잘못일까요? 팀장님, 민국이를 제가 입양하고 싶습니다. 정말? 네. 민국이는 비록 경찰견은 되지 못했지만 제 인생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결국 저는 민국이를 입양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훈련 부적합이었지만 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죠. 민국이를 집으로 데려온 첫날, 녀석은 모든 방을 둘러보더니 제 침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여기가 제 자리예요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쇄도한 거죠. 진돗개를 키우고 싶은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민국이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주인에게만 충성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국이가 비록 미국식 경찰견은 되지 못했지만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대사가 되었다는 것을. 주말마다 저는 민국이와 함께 한인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민국이를 보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도 계셨고 자랑스러워하는 젊은이들도 많았죠. 미국에서 우리 진돗개를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 교포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 역시 민국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충성심, 인내심, 그리고 자존심. 민국이가 보여준 이런 특성들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을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한국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진도에서 만났던 김 회장님이었죠. 민국이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습니다. 김 회장님을 본 민국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지만 분명 기억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민국이는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진돗개답네요. 김 회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 정한 주인은 절대 바꾸지 않죠. 민국이는 당신을 주인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날 밤 김 회장님은 진돗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과 함께 싸운 진돗개들, 한국전쟁 때 주인을 구하고 죽은 진돗개들의 이야기. 듣다 보니 민국이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개가 아닙니다. 김 회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죠. 그게 바로 진돗개의 자존심입니다. 지금도 민국이는 제 곁에 있습니다. 비록 공식 경찰견은 아니지만 여전히 저와 함께 순찰을 나가고 위험한 순간에는 저를 지켜줍니다. 얼마 전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독감에 걸려 일주일 동안 병가를 냈을 때 민국이가 이상 행동을 보인 거죠. 계속 현관문을 긁고 제 경찰 유니폼을 물어다가 제 앞에 놓았습니다. 민국아, 오늘은 쉬는 날이야. 하지만 민국이는 계속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민국이를 따라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었고 민국이는 곧장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심장마비로 쓰러진 상태였죠. 제가 즉시 911에 신고하고 CPR을 실시한 덕분에 노인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민국아? 민국이는 으쓱한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는 분이었고 민국이는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보며 일상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노인이 평소 시간에 지나가지 않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고 민국이는 일약 영웅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죠. LAPD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국이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죠. 제시카, 우리가 틀렸어. 더글러스 팀장이 인정했습니다. 민국이는 우리의 틀에 맞추려 했던 게 문제였어. 이제는 민국이에게 맞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보려고 해. 그렇게 시작된 것이 K-9 스페셜 유닛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경찰견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 치안과 특수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이었죠. 민국이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멤버가 되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재난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커뮤니티 폴리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5살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였죠. 부모님은 한국어밖에 못하셔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 수진이가,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국이와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민국이에게 아이의 옷을 냄새 맡게 한 후 찾아, 민국아 라고 명령했죠. 민국이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한인타운 골목길을 누비며 냄새를 추적했죠. 30분 후 민국이는 한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환풍구 틈에 끼어 울고 있는 수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놀다가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수진아,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국이에게 무릎을 꿇고 인사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를 구해주셔서. 민국이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죠.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민국이의 명성은 LA 전역에 퍼졌습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민국이를 수호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2년이 지난 지금 민국이는 3살의 성견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고 자존심 강하고 오직 저에게만 충성하는 진돗개죠. 하지만 그런 민국이이기에 더 특별합니다. 최근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찰청에서 진돗개를 공식 경찰견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민국이의 사례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경찰청 관계자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개를 같은 틀에 맞추려 하지 말고 각 견종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진돗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판단력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진돗개는 명령에 복종하는 개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방식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민국이 덕분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했죠. 특히 진돗개와 한국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알게 되면서 민국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돗개. 그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을 담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한국인과 함께했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주인을 지켰던 개들. 민국아, 너희 조상들은 정말 대단했구나. 제가 민국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녀석은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LA 자연사 박물관에서 인간과 개의 역사라는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민국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진돗개는 단순히 품종의 우수성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민국이와 제시카 경관님의 이야기는 문화를 초월한 신뢰와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주죠. 전시회 개막식 날, 저는 민국이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민국이는 처음에 미국식 경찰견 훈련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으로 이어졌죠. 민국이는 우리에게 다양성의 가치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국이는 무대 위에서도 의연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죠. 관객들은 민국이의 위험 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민국이의 이야기는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민국이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죠. 저도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국이처럼 두 문화를 모두 가진 거죠? 맞아.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너의 강점이란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국이와 저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민국이는 제 기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힘든 날에는 조용히 옆에 앉아 위로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제시카, 너희 둘은 전생의 가족이었던 게 아닐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국이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것 같았으니까요. 작년 겨울, 민국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찰청 초청으로 진돗개 경찰견 프로그램의 자문을 위해서였죠. 3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민국이는 공항을 나서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고향의 냄새를 기억하는 것 같았죠. 진도에 도착했을 때 김 회장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민국이가 훌륭하게 성장했네요. 그리고 제시카 경관님, 진돗개를 이렇게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민국이가 태어난 곳을 방문했습니다. 민국이는 어린 시절을 보낸 들판을 신나게 뛰어다녔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국이는 미국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진돗개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민국아, 넌 어디에 있든 진돗개야.
그리고 그게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한국 방문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진돗개 보존협회에서 마련한 환영식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진돗개 애호가들이 민국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왔죠. 민국이는 비록 미국에서 경찰견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오히려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협회장님이 연설했습니다. 충성심, 지능, 그리고 자존심. 이것이 바로 우리 진돗개의 정신입니다. 민국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하는 듯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민국이에게 박수를 보냈고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우리 진돗개가 이렇게 대접받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민국이의 영향력은 계속 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LA 한인타운의 영웅을 넘어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의 상징이 되었죠. UCLA에서는 민국이의 사례를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문화적 정체성과 적응 진돗개 민국이의 사례를 통해 본 다문화주의라는 논문도 발표되었죠. 민국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완벽한 사례입니다. 연구진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최근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LA 한인타운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민국이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K문화의 힘입니다. 대통령이 민국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것. 민국이가 그 좋은 본보기네요. 그 만남은 한미 양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민국이는 일약 외교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민국이는 여전히 그저 제 소중한 가족입니다. 매일 아침 제 얼굴을 할가 깨우고 함께 조깅하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맞아주는 변함없는 친구죠. 이제 민국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진돗개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죠. 여전히 고집스럽고 똑똑하고 자존심 강한 진돗개입니다. 하지만 그런 민국이어서 더 사랑스럽습니다. 며칠 전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LAPD가 민국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찰견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는 거죠. 디버시티 K-9 유넛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견종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제시카, 내가 이 프로그램의 수석 트레이너가 되어주길 바라. 새로 부임한 국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민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마치 당연히 해야죠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물론입니다. 민국이와 함께라면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더 많은 민국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민국이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밤이 되면 저는 종종 민국이와 함께 뒷마당에 앉아 별을 봅니다. LA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민국이와 함께라면 충분히 아름답죠. 민국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민국이는 제 손을 할가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진돗개 민국이. 경찰견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제 인생의 시험에서는 만점을 받은 최고의 파트너.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제시카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